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뉴스부터 먼저 확인해 보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지급 기준으로 외벌이일 경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상관없이 17만 원,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20만 원, 3, 4인 가구는 각각 25만 원과 31만 원 이하를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도 만약 정부가 정한 고액 자산가 기준을 넘어선다면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카드사나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LH 사태로 미뤄졌던 정부의 14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1호선 의왕역 인근 부지의 경우에 근처에 4호선 반월역이 있지만 구도심 주변의 위치에 개발은 더뎠습니다. 의왕시는 이전부터 GTX-C 노선 정차를 요청했지만 지난 6월 발표된 계획 안에는 빠져 있었는데요. 정부는 의왕역 인근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GTX-C 정차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한 의왕과 화성, 진안, 인천, 구월 등 수도권 7곳, 대전, 죽동, 세종, 조치원 등 비수도권 3곳, 총 10곳에 14만 호를 짓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서울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부스터샷 접종을 늦지 않게 시작할 것이라며 고령층과 방역 및 의료 인력 등 고위험군들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고 일상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 방역과 백신 접종 총력 체계로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 계획으로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과 10월 말 2차 접종을 목표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이 접종률은 80%에 다가갈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의 추월해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8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87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30일 0시 기준 16,000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서 1차 누적 접종은 총 2,864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15,800여 명이 2차 접종을 추가로 완료해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1,461만 9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전국에 시간당 50에서 7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각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상 보시면 충청을 중심으로 250mm 이상,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도 2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과 수도권에도 50에서 15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0도에서 2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 선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또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8월 31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화요일에는 여러분의 건강 챙겨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침의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행하세요. 네, 보기만 해도 행복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행운쌤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이채린 가정의학과 전문의, 또 최인서 한의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건강 얘기 해볼까요?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먹을 땐 좋았는데 곤란하죠. 오늘의 주제 빠지지 않는 살입니다. 아니, 근데 시작부터 오늘은 네. 너무 돌직구를 던지시더라고요. 빠지지 않는 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다이어트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체중 감량을 이룰 수가 있는데도 병성된 지방 조직이라고 하는 건 다이어트를 해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 우리 몸속의 지방, 즉 병든 살은 살을 빠지려고 노력을 해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 최인서 선생님 말씀대로 이 병든 살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노력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데요. 이 병든 살이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급속한 노화로 인해서 성인병 유병률을 높이고 또 사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이 병든 살은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서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부종이 생기면서 몸이 비만 체질로 변하게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호르몬이 병든 살의 원인이라던데 그건 맞는 얘기죠? 네, 이제 병든 살의 원인이자 또 결과이기도 한 것이 바로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아니, 호르몬 하면 제가 에스테로겐, 데스테로겐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우리 몸에 호르몬이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 몸에는 약 50여 가지의 호르몬이 있고요.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다이어트에 중요한 호르몬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제 기능을 잘 하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다이어트에 중요한 이 3가지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반전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호르몬이 뚱보 호르몬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뚱보원으로 변하지 않게 저희가 오늘 제대로 공부하고 가야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호르몬의 균형을 잘 맞추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이어트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건강도 해치고 뚱보 세포? 그러니까 비만으로 갈 수 있다. 네, 퉁퉁한 몸이 된다. 비만 체질로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잡는 방법 확실하게 한번 전문가 선생님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호르몬 균형, 살 빼는 방법,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1kg 빼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 말씀 하시거든요. 젊었을 때는 밥 좀 굶고 운동 좀 하면 1, 2kg는 그냥 뭐 사실 뭐 변만 봐도 뭐 1kg 그냥 뺀다 이런 거 하는데 이제는 그게 전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회원님들 중에서도 네. 한 달 열심히 운동해서 3, 4kg 뺐어요. 네. 일주일 만에 5kg가 찐 거야. 그러니까 왜 살 찌는 거는 금방인데 빼는 건 어렵고 도대체 이게 무슨 호르몬에 뭐 영향이 있는 네. 건가 되게 많이 네. 궁금해하시거든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호르몬을 알고 내 몸을 알면 다이어트도 100점 100승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뭔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또 주제 함께 나눌 특별한 분도 계시죠? 이분 정말 대단합니다. 60세 나이에 2달 만에 무려 5kg 감량에 성공한 분입니다. 아니, 대단한- 5kg요? 예. 혹시 저 말고 운동 전문가 또 오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래도 자신을 잘 알고 다이어트에 거기에 맞춰서 했겠죠. 네. 예. 이분 힌트를 드리면 연기 경력이 벌써 45년 차입니다.
아니 45년이면 저 태어나기 전부터도 연기를 하신 건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거 너무 광범위하죠? 네. 결정적인 힌트를 드립니다. 전원일기 많이들 보셨죠? 전원일기 알죠? 전원일기 쌍몽댁. 예, 그리고 이천댁, 김천댁, 오산댁, 광주댁 등등등. 예, 드라마에서 댁이라는 댁은 모두 실제로 경험한 분입니다. 네, 아니 저는 이분이 요즘 제2의 전성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설이 이모 핑크공주 컬렉션이라고 정말 제 또래에서도 정말 핫했어요. 저 그거 네. 봤어요. 그 핑크색 옷 입고 레이스 달린 가운 입고 막 꽃무늬 달린 핸디캡 쓰신 그거. 맞아. 오늘 그분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야, 그리고 이분이 목소리가 예. 여성분인데 허스키하셔. 야. 맞아요. 허스키한 보이스가 또 매력이기도 하고 이분이 알고 보면요. 네. 앨범을 낸 가수예요. 정말요? 예. 연기만 하시는 거예요? 가수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노래 들어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주 뭐 개성 있는 연기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배우 이숙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흔들지 마세요. 톡톡 터져요. 건들지 마세요. 민감합니다. 가슴에 부는 꽃바람 어디로 불지 몰라요. 요것저것 꼬치꼬치 들추지 마세요. 살랑살랑 내게 와서 말랑말랑 내 마음을 러브 I love you. 민감한 여자 그게 바로 나예요. 바로 아침부터 이 에너지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노래를 들어보면서 제가 저 민감한 남자예요. 오늘 조심하세요. 예. 정말 우리 아침 8시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민감한 여자, 한국의 우피 골드버그, 줄리아 로버츠, 의리의 돌쓰기, 볼갈매 탤런트, 네, 이숙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저 가수 저 앨범 냈다 이랬는데 앨범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5집까지 냈어요. 네. 하다 보니 네. 정말 이렇게 연기하다 보니 이렇게 쭉 해왔는데 네. 탤런트 하면 명실공히 사실 만능 재주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다방면으로 네. 뭐 태권도도 해야 되고 뭐 창도 해야 되고 막 등등등 붓글씨도 써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 공부를 좀 했죠. 재주가 많으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래가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남들이 하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했는데 네, 5집까지. 하라고 해서 네. 작곡가 스님이 또 주셔가지고 하다 보니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아니 드라마에서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드라마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노래는 3분 동안 내가 완전 주인공인 거야. 그쵸? 맞아요. 나의 카메라 다 받으면서 액션하고. 네. 야, 그 맛은 아무도 모르고. 아니 드라마에서도 감초 연기의 주인공이에요. 감초 연기를 아주 맛깔나게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뭐 핫하다는 드라마는 다 나오시는 것 같던데요. 네, 제가 참 어떻게 보면 행복 바이러스를 가진 정말 행복 전도사 같아.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마다 어떻게 히트가 돼요. 제가 드라마가. 그래서 굉장히 저야 뭐 물론 주어진 역할에 정말 작은 배우는 있어도 작은 배역은 없다. 그런 신념으로 정말 배역 상관없이 열심히 정말 저는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 드라마가 또 히트하는 거예요. 컨셉을 참 잘 잡아요. 맞아요. 네, 아니, 특히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그 빨간 수영복 입으셨는데 그때 주변에서 연락 엄청 받으셨죠. 제가요, 그 결사곡에서 네. 저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 나이에 그 수영복을 저한테 입힐 줄을 몰랐는데 어느 날 작가 선생님이 대본을 딱 보니까 빨간 수영복을 입고
그 필리핀의 저택에서 20살 연하의 남자 선탠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네. 박주미 씨한테.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나간 뒤로 문 남성들이 누나 내가 가슴이 떨려 누나 어떡해 하면서 정말 전화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수영복 빨간 수영복. 근데 제가 있잖아요. 행운의 색깔이 내 인생의 빨간색인가 봐요. 왜냐하면 수영복도 빨간 수영복을 입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또 요즘 드라마가 또 핫하게 나가는 드라마가 빨간 구두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빨간색하고 저거 인연이 많아서 오늘도 빨간색. 오늘도 이렇게 빨간 색깔 입고 제가 비밀인데 속옷도 빨간색.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이 아침 방송 이랬는데. 세상에, 아이고, 깜짝이야. 너무 민감한 내용이 너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핑크 이모 뭐 이걸로 네, 또 그래서 맞아요. 핑크 이모 컨셉도 있고 네. 뭐 근데 처음부터 연기자로 시작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 원래 그 성으로 출발했어요. 성으로 출발했는데 제가 1등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래서 왜 1등으로 들어갔냐 했더니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당시 때 70년대 그 초반에 그 성우들은 굉장히 꾀꼬리 음성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쁘게 말하고 꾀꼬리 음성이 유행했는데 아유 저 저는 젊었을 또 때 사진 나가네. 허스키하고 저같이 이렇게 이런 분들은 좀 사실은 좀 드물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숙입니다. 네. 딱 이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문구를 외워요. 지금도 그 세손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는 것이요. 세손 하니까 그 시험관에 그 있던 그 전부 부장님들 PD님들이 네. 저놈 보게 눈에 탁 띈 거죠. 허스키 보이스. 안녕하세요, 중점. 하다 보니까 좀 귀한 보물을 얻은 듯이 제가 점수를 최고 많이 줘가지고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연기자로 바꾸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다 보니 이제 좀 오디오 시대에서 비디오 시대로 이렇게 접어가는 거. 성우는 사양길인 거야.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정말 갈고 닦았어요. 그 장나라 아버지 주호성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또 연극 선배님이세요. 연극도 해서 나도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는 연극도 하고 열심히 해야 해서 제가 MBC 공채 8기생 지금 김보연 씨하고 저하고 동기생인데 8기생 합격을 해가지고 몇천 명의 막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저 있잖아요. 길거리 캐스팅이 아니에요, 저. 그런 엄연히 공채를 뚫고 들어온 저 당당한 연기자입니다. 그저 쌍봉댁으로 캐스팅된 거는 20대인데 20대 때 50대 과부 역을 맡았어요. 그때는 정말 주어진 역할에 노역을 해야 된다 싶으면 이제 막 주름살도 막 그어서 더 늙게 보이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같이 그 세월과 더불어서 그 주름살과 더불어서 세월이 흘러서 한 22년 동안 전원일기를 출연을 했었죠. 쌍봉 때. 네. 그 후에는 이제 사극에서는 상궁, 그리고 현대극에서는 이제 뭐 가정부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역할에 따른 뭐랄까요? 사람들의 시선 뭐 이런 오해도 많으셨다면서요. 사실 그렇죠. 제가 알고 보면 사실은 제가 우아한 여자거든요. 우아한 그럼요. 여자인데 역할이 뭐 주로 뭐 이상권, 김상권, 박상권, 최상권 뭐 이렇게 하여튼 막 상궁도 많이 하고 무슨 때 쌍봉댁, 이천댁, 김천댁 하다 보니 주로 그런 역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수기는 굉장히 우아하고는 거리가 먼 좀 서민적인 그런 배우다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그 드라마의 모습이 이쁜 역할이 아니니까 주로 뭐 가정부를 한다 그러면 실제 가정부처럼 저를 선배도 대하고 같은 동료도 뭐 심부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 별명이 못난이야, 못난이. 이숙 씨,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이숙 씨, 우리 못난이래요. 못난이 나왔다, 못난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또 그래요. 그래. 난 못난이야. 못난이면 어때? 내가 눈, 코, 입 다 있는데. 신체 건강한데. 저 당당하게, 난 못난이야. 그래. 못나게 보면 못나고, 역시 그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은 보인다고. 뭐 그렇게 보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자의도 했었죠. 근데 상궁이나 가정부의 역할 뭐 이런 것도 아주 독특한 캐릭터로 소화해내잖아요. 아유, 그럼요. 글쎄, 어떻게 이상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살구더라고요. 살아서, 우리 그 MBC의 그 유명한 그 표재순 감독님께서 저한테 그때 어릴 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남이 어떤 배우가 갖지 않는 아주 정말 묘한 색깔 있는 배우니까 그걸 잘 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또 어떻게 통했어요. 아니 근데 그 끼를 손녀가 또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네, 손녀? 손녀도 네. 지금 대학생인데 어릴 때 그 할머니 하는 걸 그 모습을 보고 네. 따라오더니 자기도 갑자기 예쁘다. 아, 제가 저렇게 일본 큰 여행 손녀가. 같이 갔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걸그룹 네, 지금 원업 연습도 같아요. 하고 아, 예, 연습생이에요? 확실히 좀 끼가 있나요? 네, 손녀가? 끼가 아주 뭐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멋진 할머니시네요. 아유, 네. 아무튼 그렇죠. 그 샤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정말 연기자가 아무나 연기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기다리면서 정말 그야말로 기다려도 보수가 있나요? 보수가 없잖아. 무보수로 기다림의 연속 배역이 올 때까지 그다음에 갈고 닦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고통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손녀딸이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아무쪼록 네. 제가 수시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 손녀가 또 그 길을 가고.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들어오시면서 소개를 했는데 2달 만에 5kg 감량. 아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사실은 저도 굉장히 건강을 네.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는 막 건강해. 나는 막 106세까지 살 거야. 제가 럭키 세븐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106세면 1 플러스 0 플러스 6 플러스면 7이잖아. 제가 7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106세가 내 인생의 마감이야. 이렇게 하고 항상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피 검사를 해보니까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막 무슨 뭐 당뇨, 전 단계고 하여튼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제가 또 고혈압 약도 먹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10kg만 빼면은 그 다 낫는 병이니까 살을 빼라. 제가 그때부터 한 4, 5개월 전부터 열심히 정말 운동을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10kg 빼기는 좀 너무 또 얼굴이 또 상해 보이니까 맞아요. 5kg를 뺐어요. 5kg 내지 6kg 빼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가 더 힘들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아까 나를 알고 살을 뺐다. 이래요. 그렇죠. 어떻게? 그 원인을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식단 관리, 뭐 밀가루 먹지 말아라, 튀김 음식 먹지 말아라, 탄수화물 줄여라. 그 원인을 많이 알고 이렇게 빼니까 저는 정말 어떤 이렇게 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운동으로 뺐어요. 살찌는 원인을 알고 빼는 거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뭐 무조건 움직이고 안 먹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요. 안 먹어도 안 빠질 수가 있고 운동을 해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호르몬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요. 아마 이숙 선생님께서는 이 호르몬의 비밀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호르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까? 뭐 정확히는 몰라도 그런 풍월 있죠. 호르몬의 불균형 이 얘기를 아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이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가 뚱뚱한 체질로 바뀌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이 호르몬이 불균형하면은 우리 몸은 건강이 무너지면서 살이 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특히나 불균형으로 인해서 찐 살은 병든 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그 호르몬, 3대 호르몬이 불균형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뚱보 호르몬의 급습. 이것도 너무 무섭게 이제 판례를 지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식욕 호르몬 대 과식 호르몬.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이 먹어서 그래. 네, 이제 식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호르몬이 이제 렙틴과 그렐린입니다. 이제 그렐린은 공복 상태가 유지될 때 위에서 분비가 돼서 이제 배고픔 신호를 주게 되는 식욕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렙틴은 반대로 과식을 하거나 지방이 양이 많아졌을 때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어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서 포만감 신호를 주는데요. 이제 그만 먹고 움직이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먹는 양을 줄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그렐린 호르몬은 공복 시에 분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위해서 먹는 양을 줄어들게 되면
하면 오히려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1년 이상 이 그렐린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더 배고파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반면에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그리고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렐린 수치를 감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렐린 호르몬이 감소하면 과식을 좀 피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렙틴은 지방 센서로 식욕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인데요. 근데 배가 찰 만큼 많이 먹어도 이렇게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렙틴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렙틴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혹은 렙틴이 많이 분비되더라도 저항성이 생겨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로 과자나 음료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인공 감미료인 액상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이것은 포도당과 달리 렙틴 분비를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식욕이 억제되지 않아서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마지막 한 톨까지 다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비만인 사람은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지방 조직 양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렙틴 분비도 많이 되지만 이 신호가 뇌의 시상하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뇌는 렙틴이 계속 부족하다고 착각을 해서 지방을 계속 더 축적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렙틴 저항성이 생겼을 때는 렙틴이 많이 나오더라도 식욕이 억제되지 못해서 과식과 폭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마지막 한 톨까지 먹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젓가락 못 넣는 사람들 있어요. 배부른데도 계속.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렙틴 저항성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려주셔야죠. 네, 이 렙틴 저항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오랫동안 꼭꼭꼭꼭 씹어서 섭취를 하는 건데요. 식사를 시작하고 20분 후에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간식은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이 많네요. 꼭꼭 씹어 먹어라. 이게 중요한 거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네, 행복 호르몬 하면 세로토닌 이젠 거의 공식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이 세로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건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진 거죠. 그 우울감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먹게 돼요. 맞아요. 내가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헛배 부르게. 네, 그럴 때 그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럴 때 쉽게 이 세로토닌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햇빛을 하루에 30분 이상 쬐면서 산책하는 거예요. 이게 걷게 되면은 뇌간의 자극을 통해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이 되고 이 햇빛은 멜라토닌을 세로토닌으로 변환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렙틴과 세로토닌. 네, 중요하다는 알겠습니다. 거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 호르몬 아디포넥틴. 이거 무슨 얘기예요? 공룡 이름 같아요. 뭐 렙틴, 뭐 아디포넥틴. 네. 네, 이제 아디포넥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돼서 당과 지질 대사를 조절하고 또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주는 호르몬인데요. 이 아디포넥틴은 혈관에도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항염증 작용과 항죽상동맥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형 당뇨와 비만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아주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부족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이 찔수록,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늘어날수록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아디포넥틴의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특정 몸무게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아디포넥틴 부족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디포넥틴을 이렇게 팍팍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아디포넥틴의 분비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체지방을 감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 3회 이상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고 또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역시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 호르몬 균형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호르몬 불균형이 오게 되면 또 몸에 안 좋은 것들, 반응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 신체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불균형 자가 진단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항목을 불러드릴게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 운동하면 빠지지. 에이. 운동을 안 해. 안 해.
정답. 네.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자주 해본 적이 있다. 칼로리 제한 안 했던 거. 우린 먹었지. 네, 다이어트가 처음엔 잘 됐는데 이제는 해도 안 된다. 처음엔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먹어도 배고프다. 이거는 아니 근데 배부르긴 해. 요즘 배불러. 솔직하죠.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근데 우리가 배불러도 먹어. 네, 무기력하고 탄수화물과 단 것을 찾는다. 아 이건 이건 단 거 찾아요. 단거 무조건. 찾아. 네. 네. 탄수화물 좋아하고. 이왕이면 단 거. 양호 안에 2개, 1개. 한 개. 예, 어때요? 어때요? 결과는? 계신데요. 네, 이제 2개 이상 해당되시면 호르몬 불균형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짤랑 2개. 행운쌤? 아니 근데 운동 2개. 운동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점점 이게 나이 저도 먹어가니까 네. 속도가 좀 느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빠지는 속도가 예전에는 빨랐다면 지금 뭔가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속도가 좀 느려지는 느낌. 예. 아니 근데 손가락이 많이 접혔어요. 아니, 한 2-3개? 두세 개? 두세 개. 오. 네. 오. 제 손가락 보셨나요? 아니 운동을 했다면 차 박사님이나 이재용 아나운서 접었을 수 있는데 네. 두 분은 운동을 안 하셔서 못 접은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아니 근데 먹는 이게 네. 안 돼. 안 되죠. 근데 그 잘 내 몸을 알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하는데 그 원인을 네. 아니까 훨씬 편안하고 그 공을 좀 들였죠,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그 속내 더 궁금해지는데 5kg를 감량할 수 있었던 그 비법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가득 채운 물건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다양한 소품들이 가득한 이곳의 주인이 누군지는 딱 봐도 감히 오시죠잉? 말랑 내 마음을 러브 I love you.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쌍봉댁 노탈 민감한 여자 이숙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칠맛 나는 연기로 사랑받는 안방극장의 센스릴러 배우 이숙. 유독 사극 출연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곳곳에 오래된 골동품이 즐비한 이숙 씨의 집. 덕분에 모처럼 쉬는 휴일조차 분주한 모습인데요. 골동품이라기보다는 그냥 할머니를 그리는 마음. 저희가 외할머니가 그 주신 선물이고 보고 싶고 그리울 때 이렇게 한 번씩 닦아서 할머니를 생각하고 그래요. 없는 게 없는 이숙 씨의 애장품 퍼레이드 제대로 구경해 볼까요? 저쪽에 있는 건 또 뭐예요? 아이 뭐 반야신경 원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게 그 감정적이한테 내가 지금 내놔봤어요. 150만 원이래. 이게 저희 남편이 갖고 계시던 그런 또 작품이어서 버리지 않고 그냥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옷은 또 뭐예요? 네, 이 옷은 제가 가장 즐겨 입는 옷이에요. 이거 입고 행사도 가고 또 그다음에 강의도 가고 또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네. 이 수영복이 다른 작품에서 그 입었던 그 수영복인데 아니 저는 작품을 위한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든 상관없어요. 뚱뚱하면 어떻고 몸매가 안 이쁘면 어때요? 작품이 요구하는 그 맛, 작가 선생님이 써주신 그 어떤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이보다 더한 역할도 제가 할 수 있답니다. 지난 45년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만든 이숙. 작품을 위해 직접 의상과 소품을 구할 정도로 열정이 남달랐던 그녀인데요. 아, 제가 키가 좀 이렇게 아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좀 항상 이렇게 좀 높이 신는 하여튼 이렇게 높은 신발을 이 정도 신발 이것도 신지. 역시 하이힐 하면은 이숙의 자존심, 여자의 자존심. 정말
관절을 열심히 잘 보살펴서 더 이렇게 훌륭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연기 활동을 위해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한다는 천생배우 이숙 씨. 집에서도 이렇게 또 수시로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보충 운동을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가볍고 또 몸이 또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 같고 정말 살을 한 5kg 뺐거든요, 사실은. 5kg 뺐는데 이걸 유지하려면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단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그녀만의 노하우인데요. 아, 오늘 뭐 먹을까? 준비한 재료를 열심히 볶아주기만 하면 오늘의 요리 끝! 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아유, 허기지네. 배고팠던 탓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젓가락. 그런데 잠깐, 면은 다이어트의 적 아닙니까? 이게 무슨 면인지 아세요? 두부면. 응? 아무리 봐도 면인데 이게 두부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그 혈관을 좀 검사해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살을 한 10kg 정도 뺐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10kg 어떻게 빼겠어요? 정말 식단, 운동 열심히 노력해서 뺐는데 영양가 있게끔 요리는 또 간편하게 해서 제가 즐겨 해먹는. 한번 드셔보실래요?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면과 다양한 채소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까지 건강에 좋은 재료를 이용해 한 끼를 먹어도 알차게 먹는 이숙 씨. 건강을 챙기며 체중을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거였네요. 다 먹었다. 그동안에 뭐 이제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했지만은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식후에 먹고 있어요. 집에서 못한 운동을 여기 와서 또 다 마저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계속 해야 몸이 단련되고 건강해지니까. 이숙의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쭉. 유산소 운동부터 근력 운동까지 모든 기구를 섭렵하는 그녀. 자, 어깨 들썩이지 않게 팔꿈치 끌어서 내리다. 자, 호흡은 당겨서 후. 그렇죠. 넷. 자, 한 번만 더. 네, 잘하셨어요. 자, 만세. 아유, 힘들어. 하체 운동 한번 알려드릴게요, 님. 하체 자, 운동? 네. 네. 자, 양발 어깨 넓이 11자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11자. 네. 자, 복부에 힘주시고요. 네. 신발을 그대로 앞으로 한번 내미실까요? 네. 자, 양손 허리. 자, 골반과 어깨는 틀어지지 않게끔 전면 향해 주시고요. 네.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수직으로 내리실게요. 자, 1초 버티시고요. 그대로 오른쪽 무릎 다시 피면서 올라가요. 그렇죠. 호흡 마시면서 천천히 다운. 1초 버티고요. 그대로 업, 후. 요걸 반복적으로 10번 한번 해보실게요. 자, 호흡 마시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다운. 왼쪽 무릎은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다시 무릎을 피면서 수직으로 올라가요. 계속된 운동에 지칠 법도 한데 꾹 참고 노력하는 이숙 씨. 이런 끈기야말로 오랜 시간 배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 아닐까요? 아유, 후들거리고. 다른 회원님들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인 체력이 너무 좋으시고요. 지금 근력도 좋으시고요. 관절도 많이 튼튼해진 상태입니다. 내 몸은 내가 챙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는 이숙 씨. 그녀에게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드라마에서는 뭐 조연 역할도 하고 뭐 했지만 정말 운동에서만큼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손발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우리가 하나하나씩 특급 처방을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네. 이거야말로 레슨을 받도록 하자고요. 자 누르면 빠진다. 누르면 누르면 빠진다? 누르면 뭐야 빠진다고요? 뭐 어디 네, 누르면 빠져? 제가 건강하게 네. 다이어트하는 첫 번째 특급 처방 바로 누르면 빠진다 살 빠지는 지압점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앞으로 나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그러면 나와요? 다 나가서 다 우리 나와요? 한번 배워볼까요? 나와보실까요? 네. 다 같이. 그러면, 네. 자, 차 박사님도 나오시고. 어디? 네. 이수 선생님 나와서 배워볼까요? 좋은 거 빨리 가서 배우세요. 빨리 가서.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가세요. 누르면 빠진다니까. 네. 네. 이 앞에 쓰시고 이렇게. 네. 자. 네, 첫 번째 지압점은 바로 노궁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네. 노궁은 손바닥 정중앙에 위치한 혈자리예요. 이 자리를 엄지나 검지를 이용해서 꾹 10초간 눌러주시면은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버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분 동안요? 10초 정도, 네, 꾹. 3분에서 3번에서 5번 정도 꾹 해주시면 되세요. 네, 정확한 혈자리입니다. 네, 이 노궁혈은 식욕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요, 긴장감을 풀어주고 또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예요. 네. 제 손으로 제대로 한번 눌러주세요. 어디? 네, 정확한 혈자리는 사실 가볍게 이렇게 주먹을 접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졌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예요. 딱 여기 쉽네. 네, 딱 가리키는 부분 네.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노궁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꾹 누르면 아파. 아파서. 그냥 꾹 눌러주면 되는 거죠? 막 세게 할 필요는 없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식후에 30초에서 1분 정도 지압을 해주면은 이 소화기에 몰리는 혈액을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해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러면- 뭐 먹었는데도 계속 먹고 싶어. 맞아요. 그러면 이거 소화가 안 됐을 때 이거 누르면 안 되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잘못하면 오히려 소화불량을 그렇지.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다음 혈자리는요? 네, 다음 혈자리는 기점이라고 하는 혈자리예요. 기점은 귀 앞에 위치했는데 귀 앞에 보면은 볼록 튀어나온 연골 있잖아요. 네네. 네, 이 연골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쪽을 두 번째 손가락이나 혹은 뭉툭한 볼펜 뚜껑을 이용해서 30초에서 1분간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여기. 여기 아픈데요? 들어가네.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아니요. 그쪽보다 약간 아래쪽. 이쪽에 기점에 위치해 있어요. 네. 이쪽을 30초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세요. 약간 아픈데요? 여기 저는 아픈데요? 네. 선생님? 저도 아파요, 살짝. 아니 노궁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꾹 누르면 아파. 네, 그 부분이 지금 순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더 잘 눌러주시고요. 특히나 이 기전혈은 허기를 느끼는 중추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욕 억제의 특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식욕 억제해 주려면 여기 눌러주면 되고. 네. 또? 세 번째 혈자리는 바로 외관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외관은 손등 쪽에 위치한 손목주름 중앙에서 두세 손가락 마디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손가락이나 엄지를 이용해서 10초 정도 꾹 3회에서 5회 눌러주세요. 네, 여기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네, 다이어트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체온 유지가 필수잖아요. 중요하죠. 네, 이 외관열을 지압해주면은 체온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체온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렇죠. 여기 맞아요? 여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손등 바깥쪽 손등줄은 중앙에서 본인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거든요. 두세 마디 정도 위쪽으로 두세 가서 마디면은- 눌러주시면 그쵸, 약간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여기에요? 네네. 여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조수로 써주세요. 그러면은 나가 출근할게요. 그러면 네 번째 혈자리 잠깐만 손 빌릴게요. 네. 마지막 혈자리는 대릉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손바닥 쪽 안쪽에 있는 손목주름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대릉 혈자리 역시 10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여기. 네. 저는 잘하고 있나요, 선생님? 여기? 네, 맞습니다. 네네. 이쪽 혈자리를 꾹 지압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 혈자리들이 지금 다 아파. 아니, 선생님 역시 누르는 느낌이 다른데요? 진짜요? 오, 지금 되게 아파요. 압박감을 누르면서 네.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좀 필요하신가요? 저는 늘 필요해요.
네, 이 대릉열은 간을 활성화시켜줘서 이 피로감을 줄어드는데 해독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로감이나 두통, 그리고 혹은 술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에는 이 대릉열을 수시로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이고 시원하니 아주 아픕니다. 아프기도 하고 시원합니다. 네. 대릉혈이 중요한 것 같아. 여기 맞아요, 여기? 아닙니다. 이 손목 중앙. 여기. 네네네. 엉뚱한 데를 누르고 있었어. 매년 따라부터 컨닝하다가 그냥 계속 엉뚱한 데 누르고 저 잠깐만 손을 빌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여기 첫 번째 위치한 노궁. 살짝 주먹을 줘보세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예요, 정확한 위치는. 이 노궁이란 혈자리, 그리고 대릉, 해독작용이 있고요. 또 바깥쪽으로 해서 손목주름 두세 마디 정도 위쪽에 위치한 외관. 네, 그리고 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연골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네, 위쪽이 아니라 이쪽 기점혈을 수시로 지압을 해주면은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집에서 자주 지압해 주세요. 이거 전대 TV 보면서도 이렇게 꾹꾹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배웠으니까요. 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원하네요. 네. 아프다. 괜찮은데? 시원한데 벌써 시원해요. 네. 시원한데 아픈 느낌이에요. 네. 이 좋다, 이거. 여기. 네, 저희 이렇게 한번 다 잘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데거든요. 자, 누르면 빠진다. 네. 네 군데 기억하시고요. 다이어트 호르몬은 플러스, 지방은 마이너스 밥상. 이거는 다이어트 호르몬은 올리고, 지방은 줄이고, 뭐 이런 밥상인데 지금 차윤환 선생님이 저쪽 가 계시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밥상으로 망한 자 밥상으로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차윤환의 밥상의 기본 멘토인데요. 자, 실제로 오늘 이제 노래 제목이 아까 뭐였죠? 민감한 여자. 예, 민감한 여자인데 우리 몸을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애가 바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호르몬을 좀 잘 조절을 해줘야지만 우리 몸의 이제 다이어트,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태우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두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세로토닌, 그다음에 아디포넥틴. 이 두 가지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여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쵸. 자, 이것들 중에서 세로토닌을 채우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로토닌. 너무 어렵긴 한데 단어 세로토닌이 자체도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힌트 좀 주세요. 일단 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행복한 거. 행복을 좀 불러일으키는 음식. 바나나 달아서 기분 좋아지잖아. 그렇죠. 그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닭고기, 치킨 좋지. 치킨. 제가 여기서 또 이제 명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기분이 우울한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맞아. 고기 불고기 고기. 그래서 일단 고기 이제 닭고기. 그다음 붉은 고기. 자, 그다음에 붉은 고기. 그럼 연어는 아니에요? 연어도 고기죠. 물고기. 연어를 좋아합니다. 네. 자, 실질적으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충분히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좀 잘 분비시키려면 이런 이제 고기들을 드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행복할 때 과식을 할까요? 아니면 우울할 때 과식을 할까요? 우울할 때. 그렇죠. 왜냐하면은 행복하면은 원활하게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네.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거든요. 그럼 너무 배부르다 이러면서 이제 안 먹는데 이제 좀 우울하거나 이럴 때에는 계속적으로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과식이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활하게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요런 이제 고기압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나머지 식품들은 아디포넥틴을 올리는 채우는 음식들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디포넥틴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이제 지방분해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저칼로리. 그래서 우연히도 그죠. 내가 토끼야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채소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뭐 올리브유, 아보카도. 그다음 아보카도. 호두도 들어가야죠. 호두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바나나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무주공산이 하나 있어요. 어디죠?
교집합. 교집합이 있잖아요. 교집합이. 야, 오랜만에 써본다, 교집합. 교집합. 아, 저희가 수업 시간 이후로. 수학 프로인가요? 네. 자, 여기 이제 교집합, 즉 세로토닌도 좀 채워주고 아디포넥틴도 채워줄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고기 앞에 가도 기분이 좋지만 뭐 할 때도 또 기분이 좋아요? 달달한 거. 그럼 바나나. 달달한 느낌을 주는 거 있죠? 네네. 누구죠? 바나나. 바나나.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몸속의 세포들을 원활하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고 약간 이제 뭐예요? 아작아작 씹는 느낌이 있는 놈이 고소한 있습니다. 거. 예, 고소한 거. 호두.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두와 바나나는 이 세로토닌과 아디포넥틴을 모두 다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인데요.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오늘 요거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바로 뭐냐면요. 자, 호두와 바나나를 넣은 믹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호두 바나나 쉐이크. 예, 쉐이크인데 있네요. 그 앞에 준비해 드렸으니까 한번 드셔보도록 하시죠. 네. 냄새가 달달하네요, 달달하네요, 벌써. 벌써. 네. 너무 맛있어요. 아우, 흔들어 주세요.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저 아보카도 바나나도 맛있는데. 같이 알아도. 네. 맛있다, 이거 진짜. 근데 이렇게 조금 주세요. 예? 이렇게 조금 주냐고. 많이 드시면 저처럼 돼요. 예. 너무 근데 맛있네. 우리가 이제 바나나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는 과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동남아 쪽을 가면요. 요거 뭐로 먹죠? 주식이에요. 주식이에요. 우리 우리 밥처럼. 밥처럼 먹거든요. 뭐냐면 바나나는 단맛도 있지만 그 속에 전분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 이 전분질이 좀 소화가 안 되는 전분질을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그냥 우리가 안 먹는 것 비슷한 느낌의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작하시면 일반적으로 바나나들을 꼭 사고 운동 끝나고 하나씩 드셔주시는 네.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근데 저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먹으면 저처럼 됩니다. 네. 근데 항상 적절한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적절한 거를 지키는 방법은요. 네. 한 가지 방법이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내 그릇을 준비하고 덜어서 먹어라요. 왜냐하면 큰 데서 먹으면 뭐로 내가 먹은 양을 아느냐 이 비고죠. 배가 찬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어유 많이 먹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가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작은 그릇 같은 데도 용기가 있어요. 좀. 용기에 덜어서 먹다 보면 아 내가 벌써 5개를 먹었어? 10개를 먹었어? 그러면 이제 양을 적당히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밥상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살 안 찌는 체질로 체인지. 살 안 찌는 체질로 체인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사실 뭐 이렇게 지압도 했고요. 그 식습관도 한번 바꿔봤고요. 근데 저는 남은 게 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운동해야죠. 운동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저희가 그분을 이제 또 불러볼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제 운동 얘기를 꺼냈는데 다 함께 한번 우리 행복한 집에 그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쌤! 네, 살이 안 찌는 체질로 체인지 해주는 행운쌤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량은 줄어드는데 매해마다 이 기초 대사량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운쌤이 준비한 운동은요, 이 기초 대사량도 늘려주면서 근육량도 늘고 살도 잘 안 빠진 체질로 만들어주는 전신 다이어트 운동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앞으로 모셔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집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의자를 이용한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의자도 들어와, 훅 들어와. 좋아요. 네, 생각 준비해 주시고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함께 배워볼 전신 다이어트 운동은요. 네. sit-down 니업입니다. 말 그대로 sit-down 해주세요. 네. 자, 식단하고. 네,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요. 자, 이 상태에서 양손을 쭉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자,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살짝만 접어둘게요. 네. 자, 손은 살짝 가슴 쪽에서 앞에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왼발은 왼손, 오른발은 오른손을 들어서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상체가 너무 숙여지거나 너무 뒤로 젖혀지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무릎을 그냥 든다기보다는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들어준다. 함께. 그럼 조금 더 효과적인 운동법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팔이 마중 나가면 안 돼요. 저 자꾸 손이 내려. 자, 무릎이 나가야 돼요. 네. 복근을 이용하시면서 살짝. 자세 좋습니다. 자, 10번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아요. 여덟. 좋습니다. 아홉. 자, 우리 패널들만 5번씩 해볼게요. 시작. 하나. 좋습니다. 둘. 자, 손 좋아요. 셋. 올라오세요. 넷. 다섯. 좋아요. 손톱도 빨간빨간하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 동작을 하실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복부의 체내 지방도 제거가 되고요. 이 옆구리와 이 허리 쪽 라인도 이쁘게 정리해 주시면서 허벅지 앞쪽 여기 이제 이 대퇴사두근도 함께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세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시니까 자세도 딱 잡히시네요.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네. 그냥 배에 힘을 좀 줘야 또 이게 운동이 맞아요. 역시 어디 힘 줬어요? 저는 손을 내리는 데다. 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다릅니다. 복근 힘을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저희가 배워볼 동작은요. 이제 그대로 멈춰라 쭉 동작인데요. 방금 이제 앉은 상태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양쪽 앞꿈치를 쫙 들어주세요. 자, 드셨나요? 네. 드신 상태에서 우리가 평소에 걸으시잖아요. 편하게 걸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중심이 다리 쪽에 있으면 안 되고 편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좋아요. 걷는 거잖아요. 네. 네. 상체 살짝만 숙여주세요. 살짝 숙여요? 너무 뻣뻣해. 좋아요. 자, 살짝. 좋습니다. 자, 스탑. 같은 손 같은 발 안 돼요. 자, 반대로 걸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라. 쫙. 자, 발을 포인해 주시는 게 포인트.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한 번 더 걸으시면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 쭉. 좋습니다. 자, 쭉 뻗어주시고요. 좋습니다. 길이가 저랑 비슷해도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쭉 뻗어주실 때 최대한 앞꿈치 여기 앞꿈치를 바닥으로 닿는 느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우리 함께 10번씩 한번 해볼게요. 시작.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자, 쭉 뻗으실 때 좋아요. 좋아요. 자, 살짝 앞을 조금 더 숙여주세요. 좋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뻗어주시고 한 번 더 시작. 자, 어깨 힘 좀 빼요. 힘 좀 빼. 일곱, 여덟, 쭉. 선생님은 벽합니다. 완벽해요. 좋아요. 완벽요. 자, 좋습니다. 지금 방금 동작을 하실 때 저희가 걷기 운동이 다이어트 효과적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앞꿈치를 들어주시면서 걸어주시면 이게 들으신 상태에서 여기 앞쪽 정강이 이쪽이 수축이 되고요. 앞으로 포인트 쭉 뻗었죠. 이럴 때는 여기 아킬레스건이 수축이 되면서 전신 다이어트는 물론 이 발목과 아킬레스건이 강화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 정맥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쭉쭉 뻗어주시고요. 뻗을 때는 제대로 쭉 뻗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동작 모두 다 노래 한번 맞춰서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좋습니다. 자, 복근을 이용해야 돼요. 자, 누를 때 무릎 누르지 말고 복근으로 눌러야 돼요. 좋습니다. 자, 손으로 유지해요. 손 유지. 자, 두 번째 준비. 걸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요. 쭉 눌러. 좋았어요. 쭉 시작. 뻗어서 쭉. 자, 두 번만 더. 잠을 치다가 멈췄죠. 마지막. 즐겁게. 좋아요. 자, 상체 살짝 숙여서. 즐겁죠. 좋습니다. 너무너무 에너지들 좋으시니까 너무 즐겁게 저도 운동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이 다이어트가 되냐? 공복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뭐 당뇨가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 꼭 상담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운쌤 운동 끝났으니까 들어가 의자 들고 들어가. 의자 들고 가야 돼요? 각자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복근 운동이 되네요. 네네. 역시 배에 힘을 주고. 예. 운동
근데 이게 이렇게 손이 따라서 내려오잖아요. 맞아. 네네. 현진영고 진영고. 맞네, 치매네요. 이거 운동 따라해봤고요. 자, 오늘 뚱모 호르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이 균형을 잘 맞춰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호르몬을 만들 수 있게 뭘 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호르몬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으로 많이 먹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박사님이 또 준비하셨죠. 그렇죠. 일단 음식으로 매일매일 챙겨 드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하고 싶지만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이걸 매일 챙기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인데요, 이거. 지금 아까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오셨는데 아니 뭔지 모르게 그걸 집에서 기르면 돼요? 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요? 선인장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선인장. 선인장 같기도 하고 콩줄기 같기도 하고 잘 모르시죠. 자, 이 식물은 묘목인데요. 바로 시서스 묘목입니다. 시서스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시서스가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준다 이런 얘기예요. 시서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쿨이라는 말인데요. 그 인도나 열대 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의 전통 의학서죠. 아유르베다에서 오래전부터 약용식물로 기록이 돼 있을 만큼 식용과 약용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유럽 식품안전청이나 영국 식품표준청에서 체중 조절을 도와주는 식물로 인정하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시서스 추출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섭취하면 그러니까 부족한 호르몬이 채워져서 살 빼는데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서스를 지방 청소에 효과적인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빼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체중이 아니라 엄밀히 말씀드리면 체지방인데요. 그 연구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서스를 8주 동안 섭취하게 하자 체지방은 약 12.8% 감소했고요. 체중은 한 7kg의 감량이 있었고요. 허리둘레도 9cm.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9cm면. 네, 9cm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아니 제 친구가 시서스 먹고 식욕이 줄었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야 거짓말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서스가 바로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양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제 비만인 사람은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렙틴이 많이 분비되어도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되면 렙틴이 너무 과다했을 때 이것을 낮춰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렙틴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서 과식과 폭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풍만한 분들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좀 진행한 게 있는데요.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의 렙틴 호르몬 저항성의 수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8주, 그러니까 약 2달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사실 제일 가장 힘든 게 이 식욕을 참는 거잖아요. 포만감이 30%나 늘어났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서스 추출물은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아디포넥틴의 분비량 역시 촉진을 시키는데요. 제가 앞서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이 아디포넥틴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네, 잘 맞추시네. 역시 기억력 좋으십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아디포넥틴의 분비량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려면은 근육에서 지방산을 산화를 촉진시키고요. 또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 합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디포넥틴은 근육 세포로 포도당의 유입을 늘리기 때문에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한 연구에서는 비만한 쥐에게 이 시서스 추출물을 투여한
뒤 체지방량을 확인해 봤더니 체중이 40% 감량되고 또 지방 조직이 30%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이는 시서스 추출물이 지방을 합성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서스가 중년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더 크게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시서스가 중년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중년이 되면은 이제 비만이 오고 비만이 오면 따라오는 합병증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간, 당뇨, 고혈압 같은 것들인데요. 이 지방간을 좀 완화하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보고가 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주에게 시서스 추출물을 투여한 후 간 조직의 변화를 살펴봤더니요. 간의 지방 조직의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혈중 지질과 혈당 역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서스가 고혈압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연구가 있었나요? 네,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과체중 비만 성인 25명을 대상으로요. 10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17.7% 감소가 됐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50.5%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시서스 속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 퀘르세틴의 다양한 효능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압 감소인데요. 실제로 4주간의 임상 연구 결과 1기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와 2한기 혈압이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서스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그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자, 식욕 억제를 좀 돕고요. 그다음에 비만합병증 위험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시서스를 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다이어트 할 때 좀 많이 먹어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물. 그래서 물 한 200ml 정도를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에 시서스 가루 300mg. 그러니까 뭐 한 2꼬집 정도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 정도 넣어서 이렇게 잘 저어가지고 시원하게 드시는 시서스 차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 앞에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특히 없네요, 그죠? 괜찮아요. 그냥 구수한 맛이 우리 좀 차 나는 같은데요? 건데, 물 마시듯이 그냥. 그냥 물 먹던 마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차는 저는 약간 거부감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전혀. 이걸 꾸준히 이렇게 마셔주면 차로 네. 그러면 지방분해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2달간 시서스 추출물을 꾸준히 먹게 했더니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 그다음에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두 대조군과 실험군의 비교 결과가 얼마냐? 아디포넥틴 수치가 무려 17배나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지방을 분해하는 이 호르몬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저희 회원님들 다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정말로. 그렇죠. 네, 이게 시서스가 이렇게 식욕을 조절하고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 성분 때문입니다. 아니 뭐 퀘로세틴, 뭐 이슬람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의학이 발달됐으면 이게 다 한국말일 텐데 아무래도 서양에서 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리파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게 퀘르세틴의 역할입니다. 결과적으로 리파제가 활성이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그냥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분비되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그런 특성이 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양파에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서스는 양파의 60배에 해당하는 퀘르세틴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게 이소람네틴인데 이건요. 레드와인보다 시서스가 1850배나 더 많은 이소람네틴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데요, 저 정도면? 그러면 레드와인을 더 많이 마셔야 되겠다. 1800배 이상 어떻게 드시려고요? 아우, 많이 취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보시는 분들이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화 효소를 억제하는 것을 영상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2개의 이제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둘 다 물인데요. 그 속에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넣고요. 한쪽에만 시서스 가루를 저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식빵을 저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2시간이 경과하면은 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소화 효소만 있는 것은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 시서스가 들어간 것은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빵이 그냥 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몸속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다. 그거를 막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먹었지만 안 먹은 거와 같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실험 영상을 보니까 신기하네요. 근데 그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네, 뭐든지 과하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제 시서스도 너무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복통이나 설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인 300mg을 지켜서 섭취하시기 바라고요. 또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공식 마크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나 임신부, 그리고 현재 의약품을 복용 중이신 분들, 또 특정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시청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굴을 뜻하는데요. 비만 합병증을 예방하고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시청자 퀴즈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혈관이었습니다. 당첨자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숙 씨 오늘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저는 아침에 새벽 5시에 생방송 때문에 왔는데 네. 어둠을 가르고 막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정말 이 행복한 아침에 행복을 여는 이 행복감 정말 두루두루 정말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건강하게 빼셨어요 진짜. 진짜. 5kg을 너무 빼셨는데 좋고. 예, 아주 잘 빼셨어요. 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까지가 여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비가 곳곳에 많이 온다고 해요. 오늘은 비 예보가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전국 각지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를 퍼부을 것으로 보여서요. 외출하시거나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